예, 안녕하세요. 구청안의 인물탐구입니다. 예,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그 수업을 한번 콘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노노 직장인의 미래를 논하다라고 최종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엽입니다. 예,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소개 좀 해주시고. 저는 그 서울에서 시간경영연구소를 지금 5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보통 직장인들의 경력 개발이나 아니면 시간 관리, 시간 설계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노노에 관련해서 이 노노를 활용을 해서 그 직장인들이 이제 그 시간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직장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개인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이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네. 우리 최종엽 대표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이 삼성전자에서 꽤 오랫동안 교육하고 그 인사를 담당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역 전문가까지 활동하시다가 외국계 이렇게 기업에서 한 20년 하시다가 홀로서기를 네. 하셨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 아닙니까? 그 직장 생활을 이제 한 20년 했는데 20년이 뭐 길다면 길 수도 있고요. 뭐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딱 이렇게 이제 퇴직을 하니까 이 홀로서기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많은 이제 앞으로 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나이가 돼서 밖으로 나오실 텐데 그분들도 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홀로서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한번 깨달아보고 그다음에 뭐 연구가 될지 모르겠는데 연구도 좀 해보고 책도 좀 써보고 강의도 좀 하고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홀로서기 하면 제가 공병호 소장님이 예.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공하신 분으로. 네. 아까 그 사전에 좀 얘기 나눴는데 공병호 소장님보다 홀로서기가 약간 늦었다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45세 네.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야, 젊으실 때입니다 그때. 근데 이제 공병호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에 나오신 걸로 그때 이렇게 전향을 하신 걸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한 45 정도 회사 밖으로 나와 보니까 정말 이 밖에 바람도 차갑고 어떻게 하면 이걸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직장은 참 우울이라는 게 튼튼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참 포근하고 참 좋기는 했는데 인생은 굉장히 길어지는 거고 앞으로도 많은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최종엽 대표님은 근데 그 사업도 지금 또 하고 계시고 네. 직원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한 10명 정도 네. 직장 직원들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 또 책도 많이 쓰셨어요. 네. 뭐 많이 쓴 거는 아니고요. 직장 다닐 때보다 돈 더 많이 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직장 다닐 때하고 나올 때 차이가. 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고 특히 이제 뭐 경제적으로 뭐 제가 말씀드릴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저를 조금 이렇게 좀 발전시키고 성장시킨다는 어떤 느낌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를 조금 더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대부분의 그 홀로서기 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네. 오늘 갖고 나오신 책이 바로 이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노노 직장인의 미래를 논하다. 그래서 사실은 노노에 대한 거를 제가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 네. 이 직장인의 미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는 사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바로 직장인의 미래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업구 중에 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온고지신. 원래 이제 온고의 지신, 가의 위사의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가히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네. 온고지신인데
저도 사실 이 논어를 좀 읽어보면서 논어를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오래되진 않았는데 읽어보면서 읽기 전에는 굉장히 좀 고루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이 유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좀 뭐랄까요, 좀 딱딱한다든지 한자문화 아닙니까? 예, 한자고라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이거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니까 2,500년 전에 만들긴 한 건데 그게 현대의 직장인, 현대의 저하고도 너무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매칭을 시켜보니까 이것은 옛날 말이 아니라 현대의 말이, 현재의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음미를 해보면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공부가 되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책을 좀 구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야, 뭐 우리 대표님께서는 뭐 책도 그동안 많이 쓰셔갖고 논어들 이렇게 재밌게 또 푸셨어요. 근데 저랑 방송하기 전에 네. 논어점에 대한 거를 좀 보여주셨어요. 네. 논어를 가지고 또 점으로 만드셨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점으로 만드셨는지. 네. 네. 그러면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깜짝 놀라셨죠? 네. 자, 이게 한번 화면에 한번. 여기 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논어를 써서 논어 어구를 써갖고 이렇게 이 A4 용지에 써서 이제 축소 카피를 해서 이렇게 제가 한 30-40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해결점이 정확히 안 나오더라도 어떤 지표로서 삼을 만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뭐 이 책 사면 주나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강의 때 이제 초기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좀 집중을 좀 하기 위해서 몇 번 좀 써먹고 합니다. 집중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됩니다. 집중. 저도 한번 봐주세요. 한번 방송 그러실까요? 중에 한번 해볼까요? 뭐 방송 중에 전 봐서 죄송한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무거나 이 중에서 뭐 아무거나 들어보죠. 근데 저 아까 가장 여기 숨어 있는 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한번. 이게 이제 군자불기라는 뜻입니다. 군자불기. 네. 그래서 이거 잠깐 한번 설명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이 군자는 불기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군자를 보통 미국에서 이 논어를 이제 영어로 다 번역을 했는데 군자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젠틀맨으로 번역을 했답니다. 젠틀맨. 네, 이제 여성은 뭐 레이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요즘으로 보면은 젠틀맨이면 뭐 거의 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다 젠틀맨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군자를 젠틀맨으로 볼 수도 있지만 리더로 좀 볼 수 있겠다. 리더. 그래서 이제 리더는 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불기는 이제 그릇이 아니라는 뜻이 올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릇은 뭐냐면 이 사용이 딱 한정된, 그러니까 사용이 한정된 그릇이 아니다. 늘 체인지업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야, 그거 아세요? 우리 최 대표님이 저한테 책을 선물 주신 것도 군자불기였습니다. 이거 화면 좀 보여주세요. 보세요. 야, 이런 공통점이. 그러네요. 왠지 진짜 전본 같아요. 예. 짜고 치는 거 아닌데. 군자불기. 저는 이거 그냥 써준 거 같더니 오늘도 제가 뽑은 거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은 계속 인생을 변화 속에서 사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사람들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늘 변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리더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십니다. 복채가 어떻게 되나요? 야, 이거 재밌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근데 이 30개의 경구가 바로 논어 직장인의 미래를 만나다에 다 있습니다. 예, 30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 이거 복사해서 자기 마음을 볼 때마다 다잡을 때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이제 한 구절을 뭐 어디 가서라도 이렇게 볼 때마다 이게 달리 보입니다. 실제 의미가. 그래서 뭐 다 좋은 그런 얘기죠. 우리 최정희 대표님은 명강사라서
이런 그 재료를 또 많이 만드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저희 아마 그 자막에 보면 시간경영연구소 대표라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네. 시간경영연구소는 어떤 곳인가요? 아 예. 그 시간경영연구소는 이제 제가 한 5년쯤 전에 네. 그 블루타임이라는 그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블루타임이요? 예, 블루타임. 네. 그래서 그 블루타임의 요지는 저희가 이제 보통 직장인들이 저희 사실은 타겟이었는데요. 보통 뭐 5년을 근무하든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안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보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 예전에 그 블루오션이라는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힌트가 나와서 블루타임이라는 그 책을 쓰게 된 건데 그래서 시간경영연구소는 직장인들이 그 한정된 시간에서 좀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거를 뭐 조금 연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코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그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네. 그 현재에 충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어떤 그렇죠. 준비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다르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거네요. 네. 자, 우리 최정익 대표님 이제 노노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는 키워드니까 이 책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노노인가요, 직장인들에게? 아, 노노. 뭐 특별한 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사실은 이 노노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는. 네. 왜냐면 제가 한문을 새롭게 이렇게 좀 눈여겨 본 것은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했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노노는 굉장히 좀 고루하고 옛날 말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노의 그 498구절 약 한 500개의 그 어구를 찾아보니까 네. 읽어보니까 그 굉장히 어렵지 않으면서도 제가 이제 그 공부하기로는 논어에 나온 그 총 한문의 그 한문 숫자가 네. 약 한 1,500자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글자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어렵지도 않고 그 의미는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중용을 하자니 중용은 이제 공부를 안 해봤습니다만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사서삼경 중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좀 가까이 손에 잡히고 많이 알려진 거가 논어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논어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 원래 이제 책을 쓰시려고 논어를 보신 건가요? 아니면 뭐 논어를 읽다가 이걸 발견하신 건가요? 후자죠. 그렇습니까? 네. 논어를 읽다가. 야, 그러면 한자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자 공부하는 거를. 예, 한자를 이제 그 최근에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회사가 지금 잠실에 있는데요. 네. 잠실에 보면 그 석촌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점심을 먹고 석촌호수를 저희 직원들하고 한 바퀴씩 돕니다. 매일 네. 한 30분 정도씩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한 4년쯤 전에 이렇게 가끔가다 혼자 돌 때 보니까 너무 무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자문을 네. 하루에 12자씩을 써갖고 그 포스트잇 여기다 써서 이렇게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자 정도를 외웁니다. 와. 한 바퀴 한 40분, 30분 걸리는데 외워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머리 좋은 건데요? 아닙니다.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한 몇 달 해보니까 한 500자 정도를 외우겠더라고요. 천자문을. 와. 저도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사실 대학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인데 한문학은 거리가 멀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갖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점에 가서 이렇게 쭉 책을 보다 보니까 논어 책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논어를 굉장히 두꺼운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굉장히 해설을 자세히 써놓은 초기에 제가 한문을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걸 사다가 이제 쫙 읽어보는데 읽어보면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니까 과연 이게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직장인들한테는 이 2,500년 전의 논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어떻게 책을 썼냐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집에서 그 한 40분씩 이제 이 뭐죠? 워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빠른 걸음으로 워킹을 하는데 한 번은 그 이 논어를 이제 읽어보다가 이 어구 좋은 어구가 있길래 그걸 써서 이렇게 이제 한 어구를 써갖고 이걸 이제 저녁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돌 동안 이걸 싹 외워버립니다. 외우는데 끝나지 않고 과연 이 어구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직장인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여기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집에 와서 바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이제 이렇게 한 주제 정도씩 이제 그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글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갖고 책을 한번 내게 된 거죠. 사실 제가 우리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머릿속에 싹 지나가냐면 야 이렇게 똑똑한 분을 삼성에서는 내보내서 엄청나게 후회하겠구나. 아유 아닙니다. 아니, 삼성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뭐 이 책 보면은 이제 노노 자 일부예요. 네. 당신의 미래를 점검하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이 노노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점검할 수 있다.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죠 직장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노의 연 42 겨노원 기종 나이라 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미움을 보인다면 네.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께서. 아 그래요? 물론 이제 나이 40이라는 게 옛날 2500년 전에 40하고 지금 40하고는 의미가 좀 틀리겠지만 그렇죠. 그때는 뭐 40이면 거의 죽었을 때 아닙니까? 그래도 공자님은 72세까지 3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나이 40에 미움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정말 재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워닝을 확 주는데 그게 과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잠깐 설명을 나름대로 한번 드려보면은요. 나이 40에 미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부적으로 나이가 40이면은 기업에서 한 차장 정도급 직급이 됩니다, 보통. 네. 차장, 과장 말이나 차장 정도. 근데 그 정도의 직급이 되었을 때 미움을 받는다. 부하 사원들한테 미움받고, 예를 들어서 상사한테 미움받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사람 구실을 못할까? 그 아내한테도 미움받습니다. 또 재미난 건요. 네. 초등학생, 네. 또 중학생, 사춘기 자녀 있으면 그때 또 미움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 그렇게 미움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네.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움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거보다도 이런 것 같아요.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자기 브랜드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점도 없고, 그다음에 회사는 잘 다니고 있지만 잘하는 것도 없고, 사실 5년 후, 10년 후가 불안하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스스로한테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한테도 미움받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재기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예를 들어서 지금 40대 보면은 이제 차장급이면 사실 직급이 차장이면은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굉장히 애매한 직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장이 올라가기도 어렵고 내려가자니 더 이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냥 위에서는 쪼고 네. 아래에서는 말 안 듣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는 먹어가고 네.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눈도 침침해지고요. 하여튼 몸과 마음이 다 침침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도 힘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보통 책이라도 많이 읽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독서도 그렇게 사실은 많이 하지도 못하잖아요. 40대는 그런 것 같아요. 한 20대 때 공부한 거, 30대 때 공부한 거 갖고 좀 소진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기에는 시간이 없죠. 네. 그 분야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그 40이라는 한 분야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니까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점검이 40대 그렇고 그 뒤에 보면 혹시 이런 말도 나옵니다. 공자가 또 이런 말을 하는데 40 좋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50 얘기가 나옵니다. 또 50에 40, 50 정도 되었을 때 야, 저 사람 좀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리지 않으면 그것도 뭐 크게 뭐 별 볼 일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50엔 또 잘한다 소리 들어야 되고. 네. 그러니 자기 점검을 사실 해봐야죠. 그래서 과연
지금은 잘 나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에도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과연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의 현재 그 위치에서 사실은 직장인들은 직장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새로운 것을 해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 일 안에서 자기 어떤 포인트를 잡아내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첫 장에 이렇게 그 좀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좀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사실 40대는 미래라기보다는 현재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 빠져 있지 않나요? 얘기 보면 만나 보면은. 근데 이제 그 현재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니까 40대 직장인들 만나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사실은 많이 느낍니다. 제가 만나본 직장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네. 월급도 잘 받고 괜찮은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과연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이것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는가라는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노노에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 여기 보니까 보통 마케팅 책에서 많이 나오는 책 네.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를 노노로 좀 풀었습니다. 네. 이거 좀 한번 풀이 좀 해주시죠. 정말 꼭 그 많은 직장인들이 알았으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40대, 네, 뭐 40대도 그렇고요. 20대도 그렇고 그런가요? 네. 그 제가 이제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세한 연우지 네. 성백지 후조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세한 연우지 성백지 후조야. 저 말은 공자께서 그 이제 천하를 주유를 할 때 나이 50이 넘어서 네. 자기의 뜻을 펴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던 시기에 밖을 보니까 하얀 눈이 내리고 정말 바람이 무지하게 불고 겨울이 됐을 때 이제 그 말을 한 겁니다. 세한 연오지 성백지 후조야라고.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추운 겨울이 온 연후에야 그 알게 되더라. 이제 무엇을 알게 되는가 봤더니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늦게 시든다는 것을 겨울이 돼봐야 안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뜻 자체가 이게 또 현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소나무와 잣나무는 이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다른 나무들과 동일하게 다 팔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겨울이 돼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계속 팔았습니다. 다른 건 다 말라 죽는데. 그렇죠. 우리 이제 직장에서 보면은요, 이 경제 환경이 좋을 때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만약에 예전에 IMF라든지 경제위기라든지 위기의 순간에는 완전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는 이게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아니면 일반 잡초인지 잡나무인지가 구별이 확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송백이 돼야 되고 개인의 송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나무와 잣나무는 퍼스널로 보면은 퍼스널 브랜드, 그냥 조직으로 보면 조직의 어떤 이 인류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성공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성공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에 만족하면서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살지라고 하는 어떤 패배감은 아니더라도 네. 어떤 도전 정신이 좀 사라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브랜드를 만들어라,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기에는 좀 난 그게 너무 두려워요. 이제 그분들한테 아주 적절한 논어의 어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인무원료 필류근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무원료 필류근우. 풀이 좀 해주시죠. 네. 장기 목표는 인생의 등뼈다. 뭐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이 멀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필이 가까운 곳에 근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많이 살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듦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에.
근데 이거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을 2500년 전에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원려, 멀리를 생각해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목표라든지 뭐한 말로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어야 아주 가깝게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운 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미래에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현재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제가 아까 참 물어본 게 참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자, 또 2부에는요. 그 다음 10년을 준비하라는 이제 챕터로 됐는데 네. 이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그 얘기를 좀 풀어주셨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노노는 어떻게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또 이제 한 어구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공자가 하신 말씀 중에 불활 여지야 여지하자, 오말 여지야 야이의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지하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네. 나도 너를 어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본인이 궁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고. 그냥 그것은 2500년 전이나 현대나 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때는 그 얘기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때는 직장 생활도 좀 달랐을 텐데. 그럼에도 공자가 제자들 앞에 놓고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공자가 이제 제자한테 한 가지를 알려주면 이 제자가 세 가지를 스스로 알아내지 않으면 다음 질문을 했을 때 얘기를 안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라. 스스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옛날의 지혜가 더 뛰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문 고전을 많이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너무 늦게 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고전을 읽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전 하니까 또 최근에 인문학의 어떤 열풍도 좀 있고 그랬는데 이 고전을 쉽게 접근하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천자문을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면 좋습니까? 천자문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전을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동양고전은 아무래도 한문이니까 한문에서 약간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 천자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드라마에 보면은요. 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기황후 그 드라마를 보면은 네. 이 기황후가 이제 처음에 공부한 게 천자문 공부하더라고요. 아, 거기 그렇습니까? 드라마에서 보니까. 야, 천자문을 공부해야 되는군요. 자, 저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자문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 실제 직장 생활에서 오랫동안 하다 홀로서기 했을 때 뭘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었어요? 이 노노를 쪽에서 얘기하신다면. 제가 특별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온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당시에는 좀 무모한 도전?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사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고요. 네. 그래서 나올 때도 어떤 뭐 특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때 발생했던 문제가 좀 해결하기 바빴기 때문에 일단 네. 하지만 그 문제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특별한 것을 하겠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나와서 보니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거죠. 뭐냐면은 먹고도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왕 하는 일이면 좀 재밌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있기야 있겠죠. 있는데 무엇을 요구를 하는가 하면 2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만약에 직장을 다닐 때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강점을 갖고 있었으면 나와서 바로 했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현실도 많이 극복을 해야지. 그다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쪽으로다가 할 것을 준비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약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는 없지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그래 그러면 나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나는 뭐 사실은 그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뭐 학교도 그냥 대학만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를 좀 한 방향 축을 잡아서 써나가자.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좀 써보자. 잘 쓰지는 못하지만 1년에 이렇게 한 권 정도씩 쓰면은 결국은 책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공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어떤 멘토가 있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뭐 특별한 멘토라기보다는요. 그냥 뭐 주변에서 보면 우리 공병호 박사님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이제 고본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이미 그렇게 다 잘 해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특별히 제가 찾아가는 멘토는 아주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교육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또 남의 그 다른 분들의 강의도 많이 들으면서 아 저렇게 강의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강의 같은 것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목소리도 참 좋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배우라고 해서 지금 이게 3챕터에는 이제 배우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저 동생도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하고 있는데 야 너도 직장 생활도 좋지만 뭘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출근 시간은 7시 이전에 하고요. 네. 퇴근 시간은 밤 12시 정도에 많이 하죠.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주말에는 뭐 가족들하고 어디 그 움직여줘야죠. 토요일 날 행사 있고 일요일 날은 그냥 말 그대로 쓰러져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배울 시간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대부분의 직장인 생활들이 이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인데요. 그래도 만약에 이제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면 네.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한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정상적으로 퇴근을 하고 하루에 책을 1시간을 읽으시면 네. 제가 20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책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일반 보통 직장인들한테 하게 되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만약에 정말 20만 원씩을 드린다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도전을 제가 이제 강의 때 얘기를 해보면 뭐 평균 굉장히 바쁘다고 한 사람도 2시간 정도 하겠답니다. 왜? 2시간 하면은 40만 원을 버는데요. 누가 안 하겠습니까?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시간이 없다라고는 하는데 정말 시간이 없다라기보다는 그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바쁘긴 하지요. 근데 어떤 이제 그런 바쁜 직장인이 어떤 본인의 어떤 브랜드나 강점화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멘토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략을 세워서 중요성만 간과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요. 그러니까 뭐 미래의 목표를 정확히 세팅만 하게 되면 시간은요 모이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은 모이는군요. 네, 모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으면 사실은 제가 반대로 생각했죠. 시간 있는 거에 내가 무엇을 채울까 했는데 시간은 채우는 게 아니라 모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주관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주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제가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 날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주변에서 뭐 결혼식이 있다. 물론 결혼식은 가야죠. 결혼식이 있다거나 친구 아이의 돌이라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밖에서 무슨 뭐 축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가야 됩니다. 왜? 제가 토요일 날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토요일 날 정확하게 할 일이 있다. 공부를 해야 된다. 학원을 다닌다. 그렇죠. 딱 잡아놓으면 옆에서 그게 다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요. 뭐. 자, 그러면 우리 최종엽 대표님은 요즘에 무슨 공부하시나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이 논어를 좀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부족한 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조금 도전이긴 하지만 사기라든지 그거 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물론 부러워요. 같이 공부 중이에요. 그거 같이 공부할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거의 다 한글로 공부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읽어보면 배울 것들이 사자성어를 비롯해서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 좀 생각이 드는 아이디어는 이 고전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고요. 이제 그 안에서 사람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뽑아서 한번 더 다음 글을 한번 써볼까 혹시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1년 뒤엔 당연히 나오겠네요. 우리 최정엽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1년 주기로 책이 한 권씩 나오고 있고요. 본인이 계획하신 거라면 뭐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쉽게 쓰시는 것 같아요. 내가 천자문을 공부하겠다면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뭐 1시간 이렇게 산책하면서 네. 12개 외우고 책을 써야겠다면은 그 논어 한 문금씩 들고 가서 한 4, 50분 걸으면서 생각해서 정리하시고 굉장히 쉽게 이거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퇴근할 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퇴근을 한번 하는 버릇을 들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주제든지 가지고서 퇴근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적어놓고 그리고 그걸 이제 글로다가 쓰고 근데 그런 단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사실은요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그냥 놓쳐서 그렇지. 자, 4부 제가 관심 있는 주제거든요. 사람을 알아야 세상을 얻는다. 네.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가 뭐 나오겠지만 부하 직원들은 항상 칭찬에 목마르다. 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 칭찬을 하고 싶은데 네. 현실은 칭찬을 하면은 뭔가 좀 잘 안 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왠지 혼내고. 맞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옛날에 직장 다닐 때. 혼내기도 하셨고. 참 크게는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자,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공자께서 칭찬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 가이선, 여인 가이선, 필사반지 이후 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노래를 할 때, 네.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노래를 할 때 그 네. 사람이 이제 노래를 잘하면 꼭 앵콜을 시키라는 거예요. 못해도 앵콜 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잘하면 앵콜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화합을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서 먼저 칭찬을 먼저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직장에서 보면 이제 칭찬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칭찬을 해라. 그다음에 혼낼 때는 이제 혼자 있을 때 혼을 내라. 보통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장을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칭찬하십니까? 근데 일부러라도 네. 조금씩 해보려고는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칭찬이. 이게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눈에 먼저 들어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요. 그 의도적으로라도. 아니 이제 변화라는 것은 이 변화보다 적극성이나 긍정성을 보는 것도 저는 이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선생님 오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잠기는데요. 이것도 칭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부에 보면은 현재를 다져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미래를 위해서라면은 실제 현재를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말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신의 일을 즐겨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 자신의 일을 즐긴다라는 건 굉장히 사실은 간단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왜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네. 뭐 기업에서 얘기하면 사실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매월 쪼고 매주 쪼고 그렇죠. 분기별로 쪼고 연말에 쪼고. 네, 맞습니다. 이거 되면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난보다 실적이 좋으면 좋은데 사실은 뭐 이렇게 경기가 최근에 안 좋을 때는 계속 다운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실적이 안 좋은데도 즐길 수 있을까요? 이제 굳이 방법을 찾자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방법에는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퍼포먼스를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회사에서 어떤 제도나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발성, 그러니까 셀프 모티베이션이 돼서 일을 할 수 있으면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러니까 자발 스스로 재밌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근데 그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뭔가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잘했으면은 하는 네. 그게 더 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일에다가 나의 욕심을 결부를 시켜야 됩니다. 일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의미를 심어주는 거죠. 물론 그 일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회사 출근해서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봤을 때 채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관리도 하고 복리후생, 뭐 급여, 노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채용이다. 그럼 채용이라는 업무에 나의 의미 부여를 한번 시켜보는 거죠. 어떻게 의미 부여 시키냐면은 이 채용이라는 업무는 회사 일이기도 하지만 네. 이것은 나의 일이기도 하다. 심한 말로 내가 나중에 10년 후에 채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겠다. 나의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에서는 돈을 주면서 이 일을 가리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다가 의미 부여만 시키면 이 일은 남의 일에서 남이라고 해서 뭐합니다만 회사 일에서 나의 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재미도 훨씬 많아질 거고 의미도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도 따라오겠다. 결국엔 중요한 거는 남의 일을 나의 일화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남의 일을 나의 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게. 자, 우리 선생님 저를 만나서 그런지 목이 많이 잠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논어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해봤어요. 직장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얘기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거는 논어점입니다. 사실은. 그러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저는 사실은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아마 지금 화면엔 잘 안 보일 텐데요. 제가 이 젓가락으로 나무 젓가락으로 이 논어를 한문을 썼습니다.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직접 써갖고 이제 A4 용지에 써갖고서 축소 카피를 한 거죠. 축소 카피.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나무 젓가락으로 썼는데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갖고 뭐 점은 아니지만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30개를 가지고서 한번 선택을 하게 해서 그분은 이제 저희가 해석을 좀 해드리는 거죠. 다른 분들한테 선물로 주신 적 있으세요, 이거? 선물로 드리진 않고요. 네. 필요하시면 제가 이렇게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장씩. 그렇게 한 장. 그러니까 왜냐면 딱 하고 나서 가져가라 하면 더 굉장히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는 저도 오늘 아까 골랐을 때 네. 군자불기. 네. 그러니까는 저에 대한 얘기겠죠. 야, 멈추지 말고 계속 변화해 나가시면서. 변화해라. 네. 딱 맞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변화하면은 전데. 그렇죠. 예. 자, 직장인의 미래를 논하다. 한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현 직장이 저도 사실은 직장 생활은 한 2년 했습니다. 2년 하고 회사를 기업 직접 창업을 해가고 네. 1999년 8월 6일 날 설립해서요. 2007년도까지 회사를 직접 경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미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재도 중요한. 그렇죠. 그럴 때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논어를 통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요.
아, 고맙습니다. 사실 노노점은 또 누구라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경구 자기가 좋아하는 경구를 가지고 내가 좀 힘들 때 그 그렇죠.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것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오늘 최종엽 대표님께서 책을 쓰는 방법 아주 쉽게 쓰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아. 뭐 한 하루에 하나씩 네. 결국엔 그래서 글을 정리하면은 한 달 정도면 바로 책이 하나 나오네요. 맞습니까?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나요? 이제 혹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책 쓰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이제 좀 멘트를 좀 드리면은요. 책 쓰는 것은 이제 많이 쓰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일단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대주제를 5개 정도를 정합니다. 대주제를. 자, 이렇게 되면은 대주제 하나에 한 50페이지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대주제를 다시 이제 소주제로 10가지를 나눕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한 소주제에 5페이지 정도씩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5페이지면은 A4 용지로 2장 반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많은 분량이 아니시죠? 2장 반. 2장 반. 2장 반짜리를 일주일에 하나씩 쓰시면 그게 1년이면은 50개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책 한 권이 되는 거죠. 야, 진짜 이거 뭐 대표님하고 있다니까 책이 한 꿍땅꿍땅. 야.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 프로세스를 가지고 책을 지금 한 10권 정도 지으신 것 같아요. 예, 8권 정도 썼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8권을 그렇죠. 쓰신 거니까는 굉장히 한 2권 빼고는 거의 쓰신 거예요. 네, 그 이제 1년에 한 권 정도씩 써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빼먹은 데가 있어갖고 아직 못 썼는데 바로 메꿀 생각입니다. 뭐 내년에 금년에 또 메꾸어도 이 책 말고 또 새로 책을 쓰시는 거는 어떤 내용이 또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이 면접이나 인터뷰, 그다음에 이제 왜 요즘에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기업에 면접하는 분들도 많고 고등학교하고도 바로 면접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직장인들도 경력직으로도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면접에 관련해서 우리 고전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평가를 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한번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면접이 어떤 테크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평가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될까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면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어떤 면접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면 그렇죠. 좋은지 네.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면접을 준비한 사람뿐만 아니라 면접관도 예, 굉장히 맞습니다. 필요한 책이 바로 쓰실 것 같은데 그때도 또 한번 나와주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최종엽 대표님 모시고요. 노노의 그 핵심 30개 문구 이걸 가지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노노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그렇죠. 진짜 제가 팟캐스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팟캐스트로 만들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콘텐츠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30개를 정리해 주셔서 저희 그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종엽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 안에 어차피 인생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어느 한정된 직장인이면 직장인 이런 시간들도 그런데 한 시간 안에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내고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문원료 필요근우 그래서 그 원료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 목표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좀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작은 목표, 큰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이제 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간단히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최종엽 대표님 시간경영연구소 대표님이십니다. 그 홈페이지에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 시간경영연구소 그거 관련해서 강의라든가 또 실제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노노점을 봤습니다. 노노점도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노노점에서 군자불기라는 그 사자 성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변화는 저는 사실 굉장히 변화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야, 이 좀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더 열심히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청안의 인물 탐구인데요. 앞으로 또 많은 분들 직장인들에게도 도움되는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